거의 불가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아요. 네, 다음 보시죠. 이제부터 이제 3D가 여러분들이 이제 3D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어떤 물체를 봐가지고 3D의 감을 느끼는 건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3D의 뎁스를 느낀다고, 깊이를 느낀다고 해요. 첫 번째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초점거리,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만든 초점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눈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깊이가 틀리게끔 이 세 가지 우리 몸이 세 가지 행동을 해서 머리로 전달돼서 머리가 3D를 인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깊이를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보는 거나, 그러니까 물체를 보는 거나 자기가 3D를 인식하는 거나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거긴 한데, 자기가 이렇게 봐도 3D를 느끼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서 느끼니까 동시에 프로세싱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껴도 이게 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90도로 누워서 봐도 3D를 느끼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즉시 3D를 머릿속에 느껴버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TV나 아니 모니터를 통해서 3D를 느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거는 동시에 보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촬영을 해야 되고요. 한쪽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을 합니다. 이때 그 두 개의 카메라가 찍으면서 이 찍혀진 우영상과 자영상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뭐가 저장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점거리와 폭주라고 하는 눈알이 움직이는 거, 이 정보들이 좌측, 우측 영상에 저장이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깊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D TV를 봤을 때 우측, 좌측 영상에 깊이가 이미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카메라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카메라. 그냥 이게 카메라라는 건 우리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찍습니다. 모든 영화는 다 이렇게 찍어요.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찍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다 이렇게 찍습니다. 다 수평으로 찍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했지만 초점거리나 안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깊이가 수평 방향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사람은 보는 즉시 머릿속에 이미지가 맺히니까 동시 프로세싱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항상 카메라를 수평으로 찍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다 3D의 정보가 다 수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장된다는 거죠. 우측이나 좌측 이미지에. 그래서 저희 테레비로 이제 저 우측 좌측 영상이 와가지고 보여줄 때는 두 개의 깊이 정보가 저장된 그런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테레비와 나는 깊이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깊이를 느끼면 안 되잖아. 이 좌측과 우측 영상에 저장된 깊이 영상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깊이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와 TV를 통해서 3D를 보는 건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시에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좌우 영상을 눈으로, 이때는 깊이를 볼 수 있는 게 눈알의 거리에 의해서 텔레비를 보면서 느낀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3D를 보고 양안 시차를 이용한 3D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극장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보시는 3D도 다 양안 시차, 이 논리를 위해서 3D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워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저 위층에 가시면 누워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이제 이렇게 찍어서 모든 3D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3D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3D의 뎁스 정보가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옵니다. 데모 데이스가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3D를 볼 때는 편안히 앉아서 보실 때 될 수 있으면 수평 각도를 유지해서 3D를 바라고 다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죠. 요거 저거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는데 수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어지럽다는 설명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3D가 나오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3D 시청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3D를 극장에서만 사용돼서 극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엎어져 옆으로 누워서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TV에서 3D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항성정보통신기술위원회에서 수평으로 좀 봐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의장,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뭐 국제 3D 컨소시엄에서도 역시 수평으로 봐라라고 어느 문건을 보든지 간에 3D는 집에서 볼 때 현재 양안 시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평을 유지해서 봐라라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가끔 누워서 보기 싫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추천하지는 안 될 일인 거죠. 계속 내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추천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수평으로 봐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뭐 다들 이해됐습니까?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국내에서 전혀 다른 데 이슈 안 되는데 국내에서만 이상하게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도 사실 작년에 다 끝난 얘기예요. 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지. 저 같은 이제 엔지니어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모 기자 좀 배경을 아시는 기자분야 이런 분들은 아마 나중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쓰는 게. 전 세계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보는 게 패시브 방식 그리고 또 액티브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저희가 그리려 노력을 했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LCD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요 나오는 게 필름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패턴 FP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름 PR이라고 해서 그 FPR이라고 경제사로 하는데 PR 방식에 이렇게 필름을 앞에 붙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액정에서 그러니까 LCD에서 LCD에 이렇게 쫙 어떤 정보들이 영상들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필름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 위에 썼지만 이 한 화면에 좌우 영상을 홀짝 라인으로 해서 한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게 이 패시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영상이 FHD면 한 화면 내에 FHD를 다 표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다 한 화면에 표시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평광이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찢어놨다고 보면 돼. 빛이 통과해서 이렇게 찢어놨다고 보면 돼. 이쪽에는 왼쪽을 놓고 이쪽에는 밑에 있는 라인에는 오른쪽을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의 정보는 무조건 반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간단한 산수니까. 그리고 오른쪽 보는 것도 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0 라인을 이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진다. FHD는 수직의 해상도가 1080 라인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540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터뷰한 그 기사를 보니까 왼쪽에 540, 오른쪽에 540이 들어가는데 머릿속에 가가지고 우리 머리가 1080을 1080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540 매치고 오른쪽에 540 매치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상 정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깊이 정보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있는 거는 그 깊이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1080을 만드는지는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제가 머리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액티브 방식은 뭐냐면 그냥 액정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LCD가 있고 아무것도 앞에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좀 필름되는 거 없고요. 그냥 한 프레임에서 한 화면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을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시 분할 방법이고 이거는 공간 분할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한 화면씩 나타내기 때문에 이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이 영상이 풀 HD를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왼쪽도 풀 HD를 그냥 갑니다. 그래서 왼쪽 눈에도 1080 풀 HD가 들어오고 오른쪽 눈에도 1080 풀 HD가 들어와서 머릿속에 가면 그냥 1080이 됩니다. 그쪽에서 이게 들어오는 논리라면 아마 왼쪽에 1080 들어오고 오른쪽에 1080 들어오고 머릿속에 가서 그러면 2160 나야 되나?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다음. 이거 좀 보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왼쪽 오른쪽에 가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드 라인에는 폴스 라인에는 왼쪽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짝수 라인에는 오른쪽 영상이 540씩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아니 전장. 이거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경이 스위칭을 해서 오른쪽 왼쪽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셔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이것도 설명드린 건데 액티브 방식은 왼쪽도 1080, 오른쪽도 1080에서 머릿속에 가서 뎁스를 합하는 것도 1080이 돼야지 맞습니다. 원리적으로. FHD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49이 자기 눈에 맺혀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얼마가 되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 계산 그냥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FHD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찾아봤는데 여지껏 나온 전혀 뭐 이걸 FHD라고 한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 수백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다 FHD라고 하고 다 레졸루션이 반이 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 IEEE 여러분 뭐 이공계 나오신 분 알지만 굉장히 유명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수직 해상도가 반이나 된다고 봐요. 뭐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저희가 다 공급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IEEE 실린 논문인데 역시 반으로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 그리고 그쪽에서 FHD라고 하는 쪽에서 논문도 봐도 반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개 논문을 봐도 다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FHD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잠깐만. 그 전에 보면 현대가 있는데 여기서 뭐 현대는 저희하고 지금 뭐 전혀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현대가 사실은 아까 같은 그 PR 방식, 패시브 방식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뭘 했냐면 텔레비를 만들어 판 게 아니고요. 그 3D를 만드는 사람이 레퍼런스 모니터가 필요하잖아요. 3D를 영화사 같은데 영화사에다 가장 먼저 아까 말한 패시브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미국에 가 있는 큰 영화사 뭐 유니버설이나 아니면 뭐 드림웍스나 저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지금도 현대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PR 방식 가지고 패시브 방식 가지고 레퍼런스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3D 모니터나 3D가 현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패시브 방식을 오래 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들도 반으로 저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KBS도 그렇고요. 애트리 서적을 봐도 그렇고. 이제 이게 제가 레졸루션이 해상도가 왜 풀이냐 아니냐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럼증의 한 95% 이상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 이상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TV 쪽에서 어떻게 영상 처리를 하고 어떻게 그 디스플레이 특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지럼증을, 그러니까 사실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컨텐츠 자체에 있어요. 아바타가 성공한 거는 그렇게 멋있는 영화를 만들고 깊이감 있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게 만약에 어지럽다면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보고 나서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럽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그래서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오늘 뭐 컨텐츠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떤 그 텔레비에서도 어지럼증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크게 보면 한 10%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그 경쟁사가 나머지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라고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거 아까